안녕하세요. 도로에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지네요. 오늘은 봄에 걷기 좋은 해안 산책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강원도 속초에 있는 외홍치 항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주차는 바로 앞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주차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이라 주말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오전 시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차장에서 1분 정도 걸어가면 오늘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바다 향기로입니다. 방문하시기 전 개방 시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개방 시간은 영상 속 자막을 참고하세요. 바다 향기로는 외홍치항에서 외홍치 해수욕장을 잇는 1.7km의 해안 산책길인데요. 시원한 바닷바람과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동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거리가 아닌 만큼 가볍게 걷기 좋은 곳입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바다 향기로는 한국 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인데요. 65년 만인 2018년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바다 전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요. 가는 곳마다 절경이라 기념사진을 담아갈 만한 명당이 정말 많습니다. 산책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동해 특유의 암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전망대견 쉼터입니다. 공간도 꽤 넓고 전망도 좋습니다. 계단 위에서 뒤돌아보니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면 경고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부터 안보 체험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설치됐던 안보 철책선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는데요. 마치 DMZ에 온 기분이 드네요. 해안 경비 초소도 그대로고요. 나름대로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남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인 것 같네요. 안보 체험길을 지나면 암석 관찰길이 이어집니다. 저 앞에 해수욕장이 보이는 걸 보니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바닷가를 걷는 분들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다 향기로 끝지점인 외홍치 해수욕장입니다. 65년 동안 통제되었던 구간이 외홍치 해수욕장 바로 옆이라니 새삼 놀라웠습니다. 바다 향기로 산책길은 외홍치 해수욕장을 들머리로 걸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랜만에 해변을 걸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외영치항으로 돌아가는 길은 일정상 빠른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 향기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로 올라가면 롯데 리조트가 보이는데요. 이 길은 롯데 리조트 사유지인 것 같은데 소나무 숲길이 정말 볼만합니다.
소나무 밑에 핀 야생화도 정말 예쁘고요. 롯데리조트 쪽으로 나와서 도로를 따라 쭉 걸어가세요. 8분 정도 걸어가면 왼쪽으로 외홍치항이 보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점심도 먹을 겸 아바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빨간색 철골 트러스트 교량이 설악대교인데요. 설악대교를 지나서 오른쪽 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아바이 마을까지 차로 10분 정도 걸렸고요. 주차는 아바이 마을 앞에 있는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바이 마을은 함경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거주하며 형성된 마을인데요. 아바이는 함경도 사투리로 나이 많은 남성을 뜻한다고 해요. 함경도식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가 유명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먼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순댓국과 오징어 순대를 먹었는데요. 오징어 순대 위에 양념장을 얹어 먹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갯배 타는 곳이 있어 가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갯배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금은 저렴한 편인데요. 성인 기준 500원입니다. 물론 왕복은 아니고 편도입니다. 단체 관광도 많이 오시네요. 여기서 갯배를 타고 건너면 속초 관광 수산시장과 아바이 순대타운으로 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바이 마을은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잠시 마을 주변을 둘러보았는데요. 청초호 주변으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 안쪽에는 작은 해수욕장도 있는데요. 유명 해수욕장보다 한적해서 쉬어가기 좋아 보이네요. 다음 목적지는 연금정인데요. 여기도 가까운 곳이라 차로 6, 7분 정도 걸렸고요. 연금정은 동명항 바로 옆에 있어서 주차는 동명항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주차 공간은 꽤 넓은 편이고요. 주차비는 영상 속 요금표를 참고하세요. 동명항 방파제에 포토존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재미있는 사진이 나오겠네요. 방파제에 올라가면 정자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왼쪽이 연금정 정자 전망대이고 바다 위에 있는 정자가 연금정 해돋이 정자입니다. 먼저 해돋이 정자로 가보겠습니다. 연금정은 속초 바다 주변에 석산을 말하는데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검은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가 석산을 속초항 만드는데 석재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고 검은고 소리도 잃었다고 합니다. 정자의 선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검은고 소리는 잃었지만 파도 소리 들으며 바다멍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연금정 정자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고풍스러운 정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자 전망대라 연금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바위들이 석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정말 멋진 장소였겠네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차로 3, 4분 정도 거리에 속초 등대 전망대가 있어서 온 김에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차는 속초 등대 전망대 아래쪽 공터에 주차하면 됩니다. 등대 전망대 앞에서는 연금정을 더 가까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등대 전망대로 가려면 4분 정도 가파른 철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팔라서 올라갈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대 전망대는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대 전망대에 오시면 꼭 옥상에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금정 일대 바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요. 속초 시내와 설악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오늘 마지막 여행 장소인 영랑호로 향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영랑호 범바위로 내비를 검색해서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신세계 리조트 표지석이 있는 길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벚꽃이 정말 예쁩니다. 이곳에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잠시 주차했습니다. 영랑호 산책길을 따라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바닷가라 그런지 제가 보기에 서울보다 벚꽃 만개가 일주일 이상 늦은 것 같습니다. 영랑호는 동해안 석호 중 하나인데요. 석호는 모래 퇴적으로 인해 바다와 분리돼 생긴 호수입니다. 영랑호는 호수 둘레만 7.8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호입니다. 영랑호라는 이름의 유래도 재미있는데요. 신라시대 화랑주 한 명이었던 영랑이 영랑호의 경치에 빠져 무예대해를 잊고 머물렀다고 해서 호수의 이름을 영랑호라고 불렀다고 해요. 영랑호를 에워싸고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서 최고의 산책로로 꼽힙니다. 영랑호 둘레길 전 구간을 둘러보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전거나 전동 바이크를 이용해 보세요. 신세계 리조트 표지석에서 200m 정도 걸어가면 자전거 대여소가 나오는데요. 인원수에 따라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어서 커플이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여료는 영상 속 가격표를 참고하세요. 영랑호에 와서 영랑호수 윗길을 가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영랑호수 윗길 주변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신세계 영랑호 리조트 앞과 아래쪽에도 꽤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영랑호수 윗길은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400m 길이의 부교입니다. 운영시간은 절기에 따라 다르니 영상 속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입장료는 따로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걸어서는 갈 수 없고 보호자가 안거나 가방에 넣어 가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드네요. 부교 중간에 꽤 넓은 원형 광장이 있는데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어 인증샷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원형 광장에서는 설악산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범바위로 가기 위해 부교를 건너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 나왔습니다. 저 멀리 범바위가 보이네요.
신세계 리조트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오른쪽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나오는데요.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돌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저는 바위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엄청 큰 바위들이 있는데요.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용케도 잘 버티고 있네요.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범바위라고 하는데요. 너무 가까워서인지 모습이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초행길이라 실패도 있네요. 다시 내려와서 영랑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범바위는 영랑정에서 봐도 그 형태를 알기가 쉽지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호수 윗길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다와 호수, 그리고 시원한 바람, 벚꽃까지 당일치기 여행으로 속천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